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인싸 360 고3 S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거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을 때 이게 고포가 벌써 나오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3세대와 4세대 그 사이쯤에 껴있는 3.5세대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간쯤에 껴있는 모델들은 전 세대의 전체적인 부분을 베이스로 삼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점은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관심이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전 세대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이것만 좀 어떻게 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새 제품이 나오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영상이 올라오고 뭐 리뷰가 계속 이어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델은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국내 리뷰가 의외로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해본 셈이죠. 일단 제가 언박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데 요번에는 언박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왜냐면 기존의 구성품이 그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액세서리들, 그 구성품마저 어느 정도의 변화점이 있더라고요.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열어봅시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128기가입니다. 이게 상황이 된다면, 또 그때그때 파일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면 용량은 클수록 좋죠. SD카드를 외장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장 메모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고 봐요. 자, 이제 열어보면 이 두근거림은 좀 없어요. 왜냐면 디자인의 변경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안에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네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그렇군요. 이게 고3에서는 이게 따로 분류가 돼갖고 카메라 모듈이 전면부에 붙어 있는 형태였는데 포장 패키지의 형태를 약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모든 구성품이 들어있고 이 박스 안에 아마도 설명서와 그렇군요,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케이블 들어있고 설명서는 이쪽에 있겠죠. 이게 국내 리뷰도 별로 없긴 한데 제가 딱히 언박싱 장면을 찾아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설명서는 우리는 안 보죠. 그렇죠, 짬밥 있으면 안 봅니다. 자, 케이블은 보니까 C2C는 아니고요, C2A입니다. C2A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C2C로 갈 때가 안 됐나? 자, 구성품 중에 피보 스탠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접착형 마운트의 변화가 있죠. 원래 커버가 따로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부분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고 분실할 염려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펜던트 들어있죠. 넥스트랩이 들어있는데 곡선이 좀 더 많아지고 재질감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트랩 쪽, 끈 쪽도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각도 조정할 수 있는 그 패드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 전면부를 보면 요번에 소프트웨어가 바뀌면서 가로 세로 위치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화면 비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표시를 해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지 클립, 간편 클립이 변화가 크죠. 여기에 마그네틱이 들어갔습니다. 약간 자석이 들어가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금속으로 된 벽면 같은 데 붙이기도 꽤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죠. 이게 이제 모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그네틱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가슴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각도, 상하 각도를 갖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어색하게 내 두 손이 다 보이게끔 오버해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정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사용에 있어서는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력도 상당히 좋네. 제일 변화가 없는 게 이거죠, 피보 스탠드. 요거는 고3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세서리들을 좀 챙겨서 봤는데, 요렇게 보면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죠. 이 피보 스탠드 제외한 요 나머지에서는 변화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면부에 S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 말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상 감흥을 못 느낄 정도로 동일하다. 3세대에 거의 기반을 다두고 있죠. 측면에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마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걸 좀 느낄 수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다 보니 실제로 이 액션팟은 3세대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액션팟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 좀 달라진 건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그 외에는 사실 볼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세대의 비중을 두고 거기 베이스를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카메라 모듈입니다. 크기에 대한 변경은 없어요. 근데 정말 티가 안 날 정도로 몇 그램 수준의 무게는 늘었고요. 여기 렌즈 가드 보시면 좀 변화가 느껴져요. 렌즈 가드가 더 커졌어요. 렌즈부가 더 커지면서 3세대의 렌즈 가드와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렌즈 가드가 커지다 보니까 이걸 잡는 이 부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거 쓰면서 한두 번씩 날려먹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 번은 날려먹었는데 뭐 날려먹었다고 하기에는 데미지가 없었지만 어쨌든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렌즈 가드가 이렇게 손에 딱 잡히면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집어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지 클립이라든지 뭐 다른 거 쓸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 여기 보면 영상으로 잘 안 보이겠지만 사선으로 잔잔하게 패턴이 들어 있거든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워낙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측면에 이런 사선 패턴이 들어감으로써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들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미끄럼 방지에도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펜던트에 붙인 상태에서 꺼낼 때도 여길 잡고 꺼내도 꽤나 괜찮은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뭐 큰 변화 없이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스타360 고3와 물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는 만큼 고3의 액션팟이 호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3를 쓰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카메라 모듈만 구입을 따로 해서, 실제로 따로 팔고 있죠. 따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3S와 고3의 스펙적인 부분, 여기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정말 간략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고3에서는 2.7K 30fps가 최대 해상도였는데 4K 30fps 바뀌었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1080에서는 200fps, 전에는 120까지만 가능했죠. 간편 전환이라든지 뭐 메가뷰 이런 부분들, 인터벌 동영상도 추가가 됐고요. 제스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에서만 사용 가능한 애플 파인마이 같은 경우도 추가됐지만 저는 갤럭시라서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까지 차이가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다 동일한데 보시면은 방수 쪽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방수 쪽에서 기존에는 5m까지만, 지금 10m까지 방수가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을까? 추가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요 화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눌러보면 메가뷰가 추가가 됐어요. 최신 소프트웨어가 같이 적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에이스 프로처럼, 그렇죠, 디지털로 2회 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사실 촬영 모드는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인스타360 제품들이 촬영 모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는 거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봅시다. 제일 메인이라 할 수 있는 변화, 4K가 가능하고요. 2.7K 그리고 1080 FHD에서는 50fps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4K에서는 좀 아쉽게도 24프레임에서 30fps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길는 아마 발열 때문에 이런 기능을 조금 더 부각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요거 발열 테스트는 제가 다음에 해서 또 보고서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보면 비비드의 채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런 필터들을 보면요, 이걸 뭘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필터가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많이 넓어졌고 본인이 원하는 영상의 색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자체에서. 그죠? 후보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볼 게 블록 감소라는 기능인데 아마 이게 전작에서는 저조도 안정화라는 기능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명칭만 좀 바뀐 것 같고, 촬영을 해보니까 저조도에 쓸 때 상당히 좋은 화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화질에 관한 거는 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들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설정 쪽 메뉴를 좀 살펴볼게요.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던 메뉴들도 많이 보이는데 추가된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령 인터벌 동영상, 아까도 언급을 한번 했었죠. 요게 추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꽤 잘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거, 요거 키즈 모드. 그러니까 카메라 모드를 줬을 때 애들이 뭐 가슴에 걸고 있거나 모자에 썼을 때 오작동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수평에 대한 레벨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음성 인식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옆에 이렇게 제스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제스처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킵 캐쳐 기능도 그대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약 촬영도 있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바람 소리 삭감을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제일 많이 쓰니까 요게 바람 소리를 조금 못 막아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요것도 다음에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설정 쪽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일반에 가서 보면은 이런 식의 에이스 프로처럼 버튼을 길게 눌러서 녹화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리고 버튼 설정도 할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기능을 불러드릴 수 있는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이 너무 작네, 터치하기에는. 자, 안티 플리커도 있고 자이로 교정도 보이죠. 안티 플리커 같은 경우는 국내는 60Hz예요. 자동 모드도 있긴 한데 6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는 저는 체감을 했었거든요. 선택권은 본인들한테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이로 교정 같은 경우는 저는 제품 사면 무조건 한번 실행을 합니다. 그게 오작동을 낮출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 심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3.5세대라고 하기에는 일단 4K가 된다는 거, 그거 상당히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잔잔한 변화들, 소프트웨어적으로 강화된 이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며칠 동안 쭉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3세대에서 올라갈 만한 고만한 메리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 360 고3 S의 기본 구성품의 변화, 그리고 제품 자체의 성능, 기능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하나 나오면 구매를 하는, 실제 구매를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3세대 쓰고 있는데 4세대도 아니고 3.5세대, 거기다가 디자인을 보면 감흥이 없죠. 똑같아요, 그냥. 그죠? 그냥 똑같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넘어갈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고3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제품이든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 중간에 껴있는 세대는 별로 관심 있게 안 보거든요. 거의 걸러버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세대를 아예 바꾼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개선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약간의 변화를 주고 뭐 3.5처럼 S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매되다 보니까 딱히 내가 그걸 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간 소프트웨어의 발전도 좀 있었지만 제일 큰 게 4K예요. 이게 4K가 된다는 게 좀 크게 저한테 와닿는데, 이게 보면 제가 3세대 리뷰를 하면서도 자주 언급을 했던 건데, 전 솔직히 이게 4K가 되려면은 한 5세대 정도? 4세대, 5세대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3.5세대밖에 안 됐는데 4K가 된다는 게 좀 크게 저한테 와닿는데, 인사 360 고3를 쓸 때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2.7K가 그렇게 불만적인 건 아니지만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다른 액션캠들은 4K가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얘는 안 되니까. 근데 문제점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에 4K를 넣고 무슨 고성능의 뭔가를 집어넣다 보면 발열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제가 발열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화질 또는 배터리 관련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작은 데다가 4K를 집어넣으면 이 발열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거기서 일어나는 셧다운이나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2.7K라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쓸 수밖에.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고프로에서도 나온 게 있고 DJI에서도 뭐 요만한 거 나온 거 있고 요 정도 퍼포먼스에, 그리고 뭐 듣보잡이든 뭐든 간에 다른 브랜드에서도 요런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아닌데? 그럼 저거 사면 되죠. 그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근데 이만한 카메라에 선택권이 없어요.
인사360 측에서는 사실 그 시리즈가 어떤 상품으로 말하면 효도할 수 있는 효도 상품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히트를 쳤어요. 이게 독점적이고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 포지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권이 없으니 2.7K라도 어쩔 수 없지. 그냥 이거 사야지. 이거 써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발목을 좀 잡는 게 어떤 포지션적인 부분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성능들은 있는데, 해상도만 좀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조도에서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4세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리뷰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3세대에서 3.5세대로 올라갈 만한 가치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도 비가 좀 꽤 오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